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이 미국의 AI용 반도체 칩 제미나이가 공개가 되면서 이 AMD 쪽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만기약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물 쪽에서 수급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종가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잘 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상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반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마이크로플라즈마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모습,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별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이제 테마주들이 있기는 한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큰 업종에 대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연속성을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 테마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도 오늘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요소수에 관련되어 있는 수출 통제를 했다가 이번에는 인산 암모늄에 관련되어 있는 수출 통제의 내용까지 나오면서 비료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크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오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일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금이 아주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모든 업종들이 전부 다 올라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될 때에는 또 테마주들은 반대로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마이크로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전 충분히 유효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20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연말까지 이 2,500과 800포인트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서 내일까지 미국 쪽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이 고용 보고서의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미증시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도 미증시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CPI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CPI 발표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미증시가 상승했었던 적이 좀 더 많습니다. 2023년도에 통계를 내보면 CPI 발표 이후에 상승을 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CPI 발표까지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어제보다는 굉장히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서 오늘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양시장의 반등세는 가장 좋은 반등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들어서 가장 좋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이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오플로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7% 넘게 빠지고 있고요. 5,180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웅진 살펴보겠습니다. 웅진그룹의 지주 삽니다. 18%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1,302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톡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17% 넘게 빠지면서 1,107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에이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종목인데 평판형 트랜스 제조업체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 9%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21,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지로 유명한 게임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8% 넘게 빠지면서 237,500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오플로우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매드트로닉의 이오플로우 인수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틀 연속 거의 하한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오플로우가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밀리는 기업들 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별다른 명분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죠. 매드트로닉에서 인수를 하지 않겠다, 인수를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3자 배정 유증과 그리고 공개 매수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까지를 양수도 하면서 이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이 미국의 기업에 이제 피인수를 당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오플로우의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주당 3만 원 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매드트로닉이 인수를 철회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좀 따져보자면 지금 이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인슐린 펌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슐린 펌프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 기업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회용 웨어러블 펌프제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미국의 인슐렛이라는 기업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이오패치라는 제품명으로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제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원했기 때문에 매드트로닉 쪽에서 인수를 제안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인슐렛이라는 기업, 일회용 웨어러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있는 인슐렛이라는 기업이 이 이오플로우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너희들 우리 기술을 좀 침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 미국 기업인 매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을 인수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 낙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가 흐름상에 부담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당장에 매도하기에는 좀 아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막 제가 체크를 해본 부분인데 지금 11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오플로우의 대표가 긴급 온라인 IR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장 대응을 하시기보단 다음 주 월요일에 내용을 좀 들어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플로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하한가까지 내려갔다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낙폭을 조금 돌려 세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다음 주까지도 조금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지분에 관련되어 있는 공시도 하나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모건 스탠리인지 지금 골드만삭스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외국인의 지분이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 생각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지만 오늘 이제 종가상 만약에 하한가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잘라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종가가 하한가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버티자라는 의견 후에 하한가로 빠지지 않고 다음 주에 거래가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5,8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대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플로 오늘 종가 라인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버티자 전략 일단 주셨는데 손절 라인은 4,800원, 목표 주가 5,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웅진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기업인 이큐셀의 인수가 불발됐다는 소식 속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2차 전지 사업 진출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지만 그 부분을 좀 반납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웅진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하락하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이렇게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어플로우나 웅진 같은 경우는 하락의 명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을 우리가 감안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웅진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몽진그룹의 지주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큐셀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큐셀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공정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 이큐셀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전지 사업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진이란 기업은 이 이큐셀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을 때부터 내용들이 좀씩 들려오면서 웅진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웅진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쪽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산업으로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진출한다라는 부분은 주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사 및 검토 결과 이큐셀 지분 인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많이 잃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주가 자체는 고점대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오플로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웅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봐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오늘은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할까요? 네. 이 웅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웅진이라는 기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주가 상승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10,000원을 전부 다 뱉어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서 웅진이 올라갔었던 부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의 흐름은 어느 정도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이미 낙폭이 전부 다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웅진이란 기업이 내재 가치가 떨어지거나 매출이 안 나오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웅진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굉장히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진 같은 경우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 주가가 1,30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00원대로 좀 넓게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나오다 보면 툭 하고 밀리면서 낙폭이 순간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던 또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낙폭 자체가 이미 전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웅진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를 좀 넓게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00원대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올라올 수 있는 1,450원대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에 대한 명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이 완전 가치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하던 기업이 좀 더 하락하고 상승하던 종목이 좀 더 상승하는 그런 관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지정드렸었던 손절가 1,1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웅진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이나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하반 경직 보이면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버티자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1,450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100원, 목표 주가 1,4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NC소프트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11년 만에 선보인 신작입니다. 스로넨 리버티가 어젯밤에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증시에 관심을 끌어왔던 신작이 공개되면서 재료 소멸 관점으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아침에 너무 가파르게 밀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NC소프트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 뭐 딱히 그렇게 내용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었죠.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많은 게임 유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리니지와 관련되어 있는 리니지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에 대한 그 유저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확률형 아이템이라든지 관련돼서 이 게임들이 전부 다 그렇다. 확률형 게임이고 과금을 많이 유도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NC소프트라는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망감.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NC소프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쇄신을 하겠다. 우리도 이제 과금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게 TL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TL이라는 게임이 런칭이 되면서 많은 유저들이 일단은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전 캐릭터 생성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마감이 됐고 실제로 서버 자체에 접속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저들의 관심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는 매물 차익 실현의 그런 욕구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게임이 잘 돼서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주 전반적으로 가장 큰 모멘텀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이 TL이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대감이 많이 사그러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NC소프트 게임 신작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괜찮은 내용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제가 그래서 지금 유저들의 반응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서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게임 자체에 대한 메리트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10% 정도 하락한 것은 전 낙폭이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게임주 업황 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STO라든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주가의 흐름이 잘 나왔었던 기업들이 있는데 이 STO와 비트코인과 NFT까지 엮어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게임 기업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왔고 순전히 게임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낙폭이 과하게 나온 부분은 낙폭이 이렇게 크게 나온 부분은 저는 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측에서도 지금 이 리니지뿐만 아니라 이 과금에 관련되어 있는 게임들이 아니라 이제 좀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실제로 유저들이 접했을 때 좀 더 이제 NC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신작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NC소프트가 10% 가까운 낙폭에서 좀 이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낙폭이 과하다라고 시장에서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뚝 떨어져 있는 만큼 장중에 낙폭을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벗어나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할까요? 네, NC소프트 역시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다가 바로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현실적으로 지금 양봉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양의 캔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급하게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티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손절가는 21만 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NC소프트가 만약에 21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만 원이란 가격을 지정드리지만 이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 좀 낮다라는 말씀도 첨부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현재 24만 원대에서 28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2024년도까지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이어지면서 NC소프트 역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는 28만 원 선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NC소프트처럼 자금을 벌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웅진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손절 라인은 21만 원, 목표 주가 2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오랜만에 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양대장 1에서 2%대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장 마감까지 한 17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종가 베팅할 종목 섹터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섹터는 엔터 쪽으로 네. 제가 좀 선택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있었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좀 피크아웃이라기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 전반적인 산업 자체에 있어서의 좀 강한 신입 모멘텀이 내년 초창기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좀 엔터 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 이후로 엔터주의 전반적으로 투심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기도 네네.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은 어땠나요? 최근에는 인적 리스크 부분들이 굉장히 네. 좀 우려감으로 많이 남았었습니다. YG도 그렇고요. 뭐 다른 엔터사들도 대부분의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와줬었죠. 뭐 마약 이슈부터. 그럼 전반적으로 엔터 산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다른 섹터랑 좀 다르게 개별적인 재료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은 해주지만 어떤 특정 엔터사에 대한 악재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들도 엔터 쪽에서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터 같은 경우 상반기 때 굉장히 랠리가 좀 강하게 나와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좀 남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인적 리스크까지 같이 더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를 위로 올리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우세한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최근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 재계약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엔터 전반적인 산업에 지금 어느 정도 또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악재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살펴보니까 K-팝 산업의 피크아웃이 좀 절대 아니고 12월에 좀 비중을 확대해볼 만한 섹터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결국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던 부분들이 네. 최근 중국 쪽에서 공구 감소, 그리고 앨범 판매 감소 부분들 여파 때문에 이건 결국 부정적 이슈로 맞습니다. 부정적 이슈로 맞는데 이게 결국 엔터 산업의 피크아웃을 나타내는 네. 부분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현재 미국 쪽에 있어서의 글로벌 쪽에 좀 엔터 산업들 자체도 호황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 앨범 판매가 감소가 됐다라는 이슈 하나로 일단 단기적인 부정적인 좀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피크아웃을 하고 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만 하나의 좀 타겟팅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쪽이랑 그리고 이제 국내 쪽에 대한 신입 모멘텀이 내년에 대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앨범 판매량 부분들이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를 한다고 해도 좀 예상치보다 좀 크게 감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없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피크아웃을 지금 우려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전반기 대비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조금 더 좋은 그런 좀 상승 모멘텀으로 일단 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음반 판매량 역성적 우려감이 아직 좀 짙은 상황이긴 한데 팬덤은 네네. 아직 좀 탄탄한 거죠. 그렇죠. 이제 K-팝 팬덤은 어딜 가든 다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K-팝 팬덤이 워낙 강하니까 K-푸드도 인지도를 따라가지고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줬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K-팝 팬덤 자체는 저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일단 코로나 때 너무 장기화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콘서트 부분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진행을 한 지 1년 조금 넘은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그간 2년 동안 코로나로 좀 중지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의 팬덤이 다시금 지금은 살아나면서 그간 좀 콘서트를 못 다녔던 팬층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엔터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 공격적인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팬덤은 계속해서 한층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그리고 엔터사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기 대비 이제 안 좋아지고 내년이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네. 우려감으로 오히려 좀 기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좋아지면 더 좋아지지 안 좋아질 가능성은 현재 좀 적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사실 앨범 판매량도 많이 감소하면서 네네. 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사실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가 일전에는 미국 쪽에 대한 마케팅의 강화가 안 됐을 때는 네. 중국 쪽 여파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게임과 같은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여파를 받았었던 부분들은 중국의 팬덤이 워낙 좀 강했고 인구수도 굉장히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엔터사들도 많이 공격적으로 좀 네.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 쪽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엔터사들의 추세를 보시면 대부분 다 미국 쪽이나 글로벌 쪽으로 많이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이 아니라 북미나 유럽, 미국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사이즈가 좀 작아지는 부분들이 되겠죠. 일단 중국 쪽에 대한 여파가 일단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완전히 좀 추세를 하방으로 좀 이탈을 시켜줄 만한 그런 이슈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내 쪽이나 글로벌 쪽을 조금 더 바라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 중국과 일본 등의 K-팝 시장보다 앞으로는 좀 미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엔터사들 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 미국 쪽으로도 많이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게 라틴 쪽 음악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을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빌보드 쪽에서 보면은 거의 빌보드 100
100위 안에 대부분 다 라틴 음악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 음악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의 매출보다 더한 플러스 알파가 좀 나와주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현재 하이브 쪽도 라틴 쪽을 어떻게든 지금 공략을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 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YG나 JYP 같은 경우도 대형 프로젝트 부분들이 일단 일본이나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지금 모든 엔터사들이 지금 한 8개 팀 정도가 신입 모멘텀이 또 대기가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엔터사별로 해외 모멘텀까지도 현재 무수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미국 쪽에 대한 공략을 캐파를 펼쳐나가는 그런 엔터사들에 일단은 내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섹터 내에서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종목명은 뭘까요? 일단 저는 YG 엔터를 네.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YG가 가장 탑픽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리스크가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YG 같은 경우가 뭐 지대원 이슈도 있었던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리스크 부분들이 대부분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블랙피크였죠. 이제 블랙피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파급력이 좋을 수밖에 없던 게 작년에도 빌보드 200에서 걸그룹 역사상 1위 달성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팬덤이다 보니까 이 재계약 부분들이 이슈가 가장 투자 포인트를 좀 강하게 잡아줄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블랙피크 완전체 재계약이 일단 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향후에 베이비몬스터 쪽이랑 같이 하나의 좀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일단은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 뭐 블랙피크에 대한 전속 계약 부분들은 아직 좀 미정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완전체 활동입니다. 네. 완전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장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다소 좀 긍정적으로 굉장히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이슈를 제가 보니까 베터업인가요? 네, 베터업이라는 그 음악이 현재 1000만 스트리밍까지도 지금 돌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걸그룹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가 베이비몬스터 쪽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베이비몬스터의 좀 막강한 모멘텀과 그리고 블랙피크 완전체에 대한 모멘텀 두 마리의 토끼를 지금 현재 잡고 있는 YG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앨범 감소는 부정적인 이슈는 맞았습니다. 다만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피크아웃을 우려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고 지금 내년에도 미국 두 팀과 그리고 국내 쪽에서도 8팀의 신인 모멘텀이 지금 대거 예정 중이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악재로만 대부분 다 YG가 많이 네.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재 쪽으로만 대부분 선 반영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호재성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블랙피크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또 장대 양봉을 또 형성을 해줬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은 추세를 바꿔주는 되돌리 구간이 들어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저점을 내리기보다는 저는 좀 저점을 올려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기관이나 뭐 투신도 3거래일 넘게 계속 연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이 다시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기금의 물량이 나가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YG 엔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잡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투신 매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도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좀 투자 전략을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좀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최선의 좀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YG 엔터테인먼트 일단 단기적인 악재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추가로 나올 악재 사항은 없을까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돌발적으로 모를 만한 이런 악재라든지 네. 갑자기 뭐 블랙피크에 대한 전속 계약 부분들에 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눌리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기준봉을 잡아준 부분들이 결국엔 블랙핑크 재계약 부분들 때문에 네. 주가를 잡아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블랙핑크 쪽에 대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돌발적인 이슈라든지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YG 엔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보합은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기치 않은 악재만 안 나오면 됩니다. 예기치 않은 악재 말고는 지금 나와 있는 악재는 대부분 저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분들 같은 경우도 또 한 번의 YG 엔터에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점
그런 구간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차트를 살펴보면 이틀 전에 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고 오늘도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 형 구간에서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65,000원이 일단 매물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65,000원 부근 때부터 주가가 다시 좀 흐르기가 시작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65,000원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것을 좀 판단을 하시고 물량 소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7만 원 상단까지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지만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4,000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목표 주가로 65,000원, 손절 라인 54,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운용 기간은 저희 어느 정도로 잡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운용 기간 같은 경우 저는 엔터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보다 내년의 모멘텀이 더욱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나 도 강하고 하반기까지 계속 모멘텀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4분기부터 뭐 실적 서프라이즈는 바라기 힘들겠지만 내년 상반기 때 만약 실적 서프라이즈가 엔터사 어느 한 곳에서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다시 엔터산업 전반적인 투심이 강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 늦습니다. 이미 주가들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멀티플도 지금 안정화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밸류도 적정 구간에 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저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일단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좀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시장은 1.29%의 강세를 보이면서 2,524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크게 움직여줍니다. 2.0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29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00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은 4,4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6천억 원 넘게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7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900억 원 넘게 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3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시장의 움직임만 놓고 봐도 증시 강세로운 부분들이 일단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달러가 지금 강세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됐다는 부분들도 일단 우호적인 증시 상승에 좀 어느 정도 한몫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일단 5장 들어가지고 또 하나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양도세 관련한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제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보통 그렇게 되면은 한 주식에 10억 원 이상에 가지고 있는 물량들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가 보통 10억 원에서 이제 양도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 때문에 좀 물량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30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매도하기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일단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증시에 대한 좀 악재라기보다는 좀 호재성 기사들은 조금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 물가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있고 지금 고용도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는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만약 금리를 동결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인하를 안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이 랠리가 좀 깨질 가능성은 저도 우려감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를 좀 깰 만한 이슈들이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 구간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좀 공략을 단기적으로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로는 어디를 좀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은 결국에 온디바이스 AI 쪽 네. 말고는 딱히 큰 섹터들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실체가 나와 있는 그런 섹터들은 아닙니다. 실체가 나와 있는 섹터들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좀 테마로 봐야 되거든요. 여전히 지금 기대감이 살아있으면서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기대 테마 유효성 자체가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막강한 겁니다. 막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투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장으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눌림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내가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을 좀 노려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칩셋 미디어도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칩셋 미디어 지금 현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HP, SP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수 접근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주 반도체 쪽보다는 칩셋 미디어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HP, SP 쪽을 조금 더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오늘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94%의 강세로 2,515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크게 올라줍니다. 2.09%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830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짚어드렸던 바와 같이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수도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32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종목이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도 좋았던 만큼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가장 좋았던 업종은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2.57%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은 포스코홀딩스로 5.37%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정밀 업종이 2%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1.46%의 상승률이 포착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건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가장 좋았던 업종은 인터넷 업종입니다. 4%대 강세를 보여줬고 어제와 동일하게 카페24가 9%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좋았던 업종은 금융 업종입니다. 역시나 4%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통업종에서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 주 전략도 새롭게 또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연말 랠리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 주에 비중을 확대해볼 섹터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반도체와 엔터주의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나라면 배당주를 담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IT 장비주와 게임주 공략이 유효하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사실 뭐 반도체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엔터도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내년이 조금 더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연말이 다가올수록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배당주에 대한 좀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들 같은 리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리츠주들은 충분히 좀 공략을 지금도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뭐 수익률을 바라기보다는 좀 배당 쪽에 고배당 쪽에 대한 부분들이 치중이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좀 연말 끝날 때까지는 배당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 사이클은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좀 TL이 발표가 되면서 NC소프트의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낙폭을 키웠던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TL 같은 경우가 콘솔 게임이거든요. 이게 콘솔 게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아니면 도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개인 여가 시간에 대한 활용도가 좀 높은 그런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TL에 대한 접촉도를 좀 많이 높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좀 다소 게임을 하기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결국엔 게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메리트를 느끼고 싶으면 자동 사냥이라든지 자동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TL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동 시스템이죠. 수동으로 전부 다 직접 움직여야 되고 직접 어떤 사냥을 한다든지 채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콘솔 게임이 이번에 어떤 식의 지금 국내 쪽에서 매력도가 높아질지는 일단 주가에 좀 향방을 좀 하나는 방향성을 잡아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도 앞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의 낙폭이 좀 과도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는 보고 있지만 일단 TL에 대한 지금 서버가 지금 계속해서 폭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단 초기 흥행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최근 우려감이 좀 많이 과도하게 빠진 이런 NC소프트 주가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단기적인 수익 거리가 좀 되지도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뭐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여전히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좀 신작을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성장주 쪽에 시장이 좀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신작 모멘텀이 큰 그런 기업들의 여전히 접근성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 위주로 또 신작 모멘텀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에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테마가 좀 살아있는 쪽에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있어서는 지금 마이코 플라스마죠. 폐렴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테마가 여전히 저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뭐 CPI라든지 FOMC까지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FOMC까지 일정들이 전부 다 소화를 해줘야만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증시를 뭔가 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다소 부재한 상황입니다. 부재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테마주들이 좀 사이클이 좀 강하게 돌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중국 쪽에서 폐렴이 계속 확산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겨울철에 이 폐렴 부분들이 많이 발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좀 많이 감염병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국내 쪽에서에 대한 테마가 움직이는 부분들도 중국 쪽에서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 폐렴이 확산세가 나오면서 국내 쪽에서도 의료 대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우려감까지도 지금 더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쪽은 병원에 대한 뭐 어느 정도 공석,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폐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좀 이슈로 머물기보다는 조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폐렴 쪽에 접근을 하게 되면 바이오, 제약주에 좀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폐렴이 계속 확산이 되면은 진단키트도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진단키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수젠텍 같은 경우가 마이코 플라스마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보통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중국 쪽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진단키트에 대한 대란 이야기도 좀 나와줄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폐렴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단키트 쪽을 좀 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저는 뒤늦은 투자자분들한테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폐렴과 관련해서 뒤늦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진단키트 쪽을 좀 더 바라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 좀 주목할 일정들이 있죠. 네네. 일단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CPI나 뭐 FOMC 부분들을 일단 남아있는 일정들이 다소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다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에서의 뭐 CPI 둔화라든지 그리고 고용 둔화, 물가 둔화 부분들은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확인이 됐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공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FOMC에서 어떤 발언 부분들이 나와줄지가 일단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CPI라든지 고용 부분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그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다시 상방으로 조금 더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남아있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재료를 소화를 하게 되면은 증시를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줄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반대로 나는 좀 그 부분들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테마성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성이 있는 종목에 접근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이오플로우와 웅진, NC소프트를 구조해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매도는 이르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공략해 주셨습니다. 재계약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 승부수로는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과 관련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